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첫 번째, 한국은 끝났어. 두 번째, 이민 가고 싶다. 친한 언니랑 얘기하다가 고르래. 1번 괌, 2번 말레이시아, 3번 톤가, 이민 갈 곳. 언니 남편이 톤가 왕자 친구라는 거야. 거기 지진도 한번 세게 났으니까 이제 우리 세계 다시 안 올 거라서.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야. 주식은 미국 주식, 코인도 미국 코인. 돈만 미국으로 흐르나? 정치도 끝난 것 같고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대.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정말 내가 너무 궁금해서 준비를 했어. 한국에서 살 건데 이 나라는 끝이야 이렇게 사는 거랑 우리 잘 될 거야 사는 거랑 다르잖아. 한국의 지금 상황이랑 과거를 총정리해봤고 최대한 희망적으로 잡았다. 망할 거야가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내보자. 크게 4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던질 거야.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은 선진국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나는 먹고 살만 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먹고 자고 숨쉬고가 돼. 이 기본이 되면 안전하게 살고 싶어. 이게 충족이 되고 나면 너 나 사랑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는 존경을 받고 싶어. 그리고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은 자아실현 욕구가 마지막이잖아. 이 고민이 매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4단계인 거야.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아니. 아니라고 생각해. 자, 사람마다 이렇게 대답이 다 달라. 선진국의 기준이 없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나 같으면은 이제 인터넷이 잘 터지면 선진국이야. 아니면 119가 무료야? 그럼 선진국. 공항 갔는데 삼성 로고가 있는데 우리 삼성 보유국이네? 선진국. 객관적인 기준에 한번 넣어보자. 1번. 돈은 괜찮게 번다. 3050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 들어가는데 여기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갔고 겨우 들어갔네.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235만 원.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3만 달러 좀 못 미치는데 거의 3만 달러. 일단 잘은 산다. 그러다 보니까 누굴 도와줄 군번이다. OECD 중에서도 그 개발원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나라를 봐야 되는데 31개 나라랑 유럽연합이 가입해 있는데 이 DAC가 전 세계 대외 원조의 90%를 해줘. 2010년에 한국은 가입을 했고 남을 돕는 것도 사실 여유가 있어야 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이다. 세 번째, 인정을 받았어. 나 부자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부자가 아니잖아. UN 무역개발회의라고 대부분의 나라가 다 가입돼 있는 그 유엔사나 국제기구가 나라를 4개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선진국, 중남미, 동구권으로 나눴어. 한국이 A에 있다가 2021년에 B로 갔어. 선진국으로. 이게 처음 있는 사례도 맞다. 결론? 이 정도면 선진국이다.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그 한강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건데 한강의 기적이 진짜 맞나? 지금이야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는 사진 2장이면 설명이 돼. 이 그림. 왼쪽 1950년대 필리핀, 오른쪽 한국. 필리핀은 1950년대가 황금기였어. 지금도 놀랍게도 필리핀이 이렇거든? 변한 게 없어. 그 사이에 한국은 진짜 많이 변했지. 필리핀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고 우리 정부 수립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 줄 알아? 67달러였어. 일본이랑도 지금 맞먹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전쟁으로 집을 잃었어. 오늘 저녁에 먹을 밥이 없어. 국제기구 원조를 받고 있어. 우리 경제 발전시키자. 이 생각이 들까? 아니지. 그냥 버티는 거지. 내일이 어딨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한강의 기적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기적이 아니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야. 개인적인 의견이긴 해. 장사꾼 DNA가 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투자 아니면 사업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 아니면 대감찜 노예. 한국은 어디로 갔냐? 장사의 길로 갔어. 말이 근사해서 이제 사업이지. 장사를 한 거지. 해외로 가자. 팔 게 있었나? 없었지. 처음에 막 갈팡질팡 했어. 그러다가 사장님이 새로 왔네. 그 사장이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 잘 알겠지만 이분이 63년부터 79년까지 대통령을 했어. 독재, 쿠데타, 유신헌법 이런 여러 정치사적인 평가도 있지만 나는 일단 그건 뺄 거고 경제적으로만 보면 이 사장님이 딱 와보니까 먹고 살려면 우리가 장사를 해야겠다. 결심을 제대로 했어. 1960년대 뭘 팔았냐? 혹시 뭐 들어본 거 있어? 가발. 그것도 있지. 근데 다람쥐. 메이드 인 코리아 다람쥐가 있었어. 막 다람쥐 잡아서 수출하고 은행잎 또 팔았고 약으로 쓰려고 팔 수 있는 거 널려 있는 걸 판 거잖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는 인구가 많았어. 또 1965년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3.5%였는데 그 당시 서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 정말 젊었지. 와. 지금 참고로 65세 인구 비율이 20%야. 대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쫙 몰리면서 젊은 노동인구가 과잉이었던 시기야. 그 새로운 사장님이랑 같이 수출 전선에 뛰어든 거야. 막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자, 두 번째, 연속성이 있었다.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시기에 따라서 뭔가 좀 바꿔야 되잖아, 전략을. 안 팔리면 이것도 팔아보고. 근데 이 사장님이 정말 계획적이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드는데 이게 1962년에 시작을 해서 7차까지 갔다. 1996년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를 찍고 끝났어. 1차는 경공업 육성, 아까 말한 다람쥐 팔고. 2차가 새마을운동, 농촌도 무시 못한다. 3차가 중공업, 레벨업을 계속 한 거야. 경공업에서 중화학, 그리고 IT까지. 끊임없이 옮겨갔다.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 노래를 들어봐. 새마을운동 노래 알아? 새벽 종이 맞아 들어봐. 흥겹지? 막 헬기 날고 있어 지금. 막 벽돌 부수고 있고 마을 담장 꾸미고 있고. 와,
미국 서부 개척시대 느낌 난다. 그 영상이 진짜 이렇게 베레모 쓰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얼핏 들으면 촌스러운데 막 가슴이 끓어오르는 그런 노래야. 가사를 봐. 살기 좋은 내 마음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 작사를 누가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했다.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돈을 너무 사랑했어. 돈이 없네? 그럼 직접 빌리러 다녀. 그때 서독에 가서 국민들 앞에서, 광부들 앞에서 돈 없어서 미안하다 울고, 비행기도 독일 거 빌려 타고 가고 했던 일화가 유명하지. 그래서 독일이 감동받아서 돈 빌려줬다는 썰도 있고. 매주 회의를 해. 이름이 수출 지능 확대 회의. 기업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뭐 수출하는데 어려운 거 없냐, 있다 그러면 고쳐주고.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던 거야. 이게 혼자 가능했을까? 아니지. 맞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지. 1970년대 그 정주영 회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볼게. 그 5만 분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찍혔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아주 얘기가 무겁지. 배를 사주면은 사줬던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지에서 네 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 이해되지? 그러니까 배를 일단 팔고 그 판 돈을 가지고 그걸로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팔겠다. 그러니까 조선소가 없는데 배부터 팔고 만들어서 팔게. 이게 무슨 깡이야 솔직히. 그래서 1974년에 배를 진짜 한 척 만들어서 팔았다. 사실 지금이야 웃고넘기지만 엄청난 깡이지. 국민 소득이 142달러일 때, 배짱이지. 전국의 차량 수가 10만 대일 때 경부고속도로를 2년 5개월 만에 지은 것도 현대건설이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설도 있는데 이걸 또 해내, 현대건설을. 그리고 철강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철소 또 지어야 돼. 돈 없어? 일본의 보상금으로 받은 그 대일청구권으로 제철소를 지으면서 조상들의 피땀이 있으니 우리가 이거 실패하면 영일 만에 빠져 죽자. 그 유명한 제철보고 구양후. 그래서 우리가 외친 제철보국과 구양후는 한층 더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영혼을 울렸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잤대. 반도체? 1974년에 시작했지. 일본에서는 니네가 감히 반도체를 하냐? 이러고 있었고, 일본이 6년 걸려서 개발한 거를 64K 그 디램을 6개월에 개발한 게 삼성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뭐 와이프 빼고 다 바꿔. 유명하지. 지금 만약에 삼성 회장님이, 이재용 회장이 야 와이프 빼고 다 바꿔 이러면 뉴스 나오겠지. 헝그리 정신으로 60년간 세계 꼴찌에서 선진국이 됐다. 1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수출하는 나라가 돼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때? 이게 기적이야? 나라 전체가 한 가지 목표로 한 기업처럼 움직였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한 거야. 솔직히 어떤 명언을 봐도 뭐든지 전제는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잖아. 열심히 한 거야. 돈을 버는 게 급했으니까. 그래서 1995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9% 이랬단 말이지. 88년 서울올림픽, 96년 OECD 가입. 나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한 결과가 나타난 거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IMF 위기는 왜 왔는데? IMF는 진짜 힘들었던 시기 맞아. 한 해 100만 명 정리하고 코스피가 280까지 내려가고 조상제한서, 은행들 다 없어지고. 조흥은행 기억나? 한일은행 이런 거 없어졌잖아. 환율 2,000원에 금리 20%. 진짜 우리가 PTSD가 있을만 한 사건이다 보니까 위기하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IMF가 떠오른다. 전 국민이 그만큼 트라우마를 가진 게 IMF인데, 사실 근데 IMF가 우리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야. 그 폴 크루그먼이 쓴 책 중에 불황의 경작이 있는데 내가 이 책을 10년간 진짜 두고 보고 있는 책인데, 여기 이렇게 써있어. 태국 바트와 폭락의 충격이 금융위기의 방아쇠였다. 그러니까 요지는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왔는데 한국도 불안하다 해서 외국인이 급격히 빠져나간 거지. 물론 우리가 빚을 많이 내고 방만 경영한 것도 있지만 완전 무결한 존재가 어딨어. 잘못도 하고 위기도 언제나 올 수 있지만 극복하냐 못하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빨리 극복을 했다. 얼마나 빨리 했냐? 1997년 11월 21일에 구제금융 신청한다는 보도가 났어. 이거를 다 갚고 위기에서 벗어난 게 언제인 줄 알아? 2001년 8월. 와. 엄청 빨라. 코스피는 심지어 99년에 이미 회복을 했어. 주식을. 열리기 직전에. 하여튼 뭐든 빨라. 한국은. 우리한테 돈을 그냥 빌려준 게 아니었거든. 요구한 게 많았어. 금리 올리고 시장 개방해라. 빡세게 해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근데 이렇게 빨리 IMF가 요놈 봐라? 그랬을 것 같아. 이때 350만 명이 227톤의 금을 모았어. 내 돌반지도 여기 들어갔고 아마 들어갔을 거야. 한국은행 금 보유량이 그때 10톤이었대. 실물로 227톤을 모은다고? 국민들이? 사실 나라가 망했네 하면 보통 제일 쉬운 게 니 탓, 내 탓이잖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 나라를 살리지. 돈을 안 받고 판 건 아니거든 사실. 싸게 팔았어 대신. 기업 부채 때문에 생긴 일인데 국민들이 있는 금 없는 금 다 갖다가 판 거야. 이런 국민이 어딨어 진짜. 우리한테는 뼈아픈 기억이지만 결국 2년 만에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렸다는 거 대단한 거다. 진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뭐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명암은 있지만 그래도 위기를 극복한 이 사례가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 나라가 망한 것 같기도 해. 일단 지금은 그런 헝그리 정신이 없잖아 우리가. 그럴 만도 한 게 1960년대 우리나라 나이가 19살이었으면 지금은 중위 연령이 46.7세야. 일단 나이가 많아졌어. 그리고 지표들도 암울해. 그냥 쉬는 청년 40만 명에 30년 만에 대중국 수출 적자, 가계부채는 2,000조, 중견건설사 줄도산 시작. 좋은 뉴스가 없긴 해. 일단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 음식점 가보면은 사장님이 벤츠 타고 퇴근
퇴근하고 그러시잖아. 한국이 이제는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도 수출인데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비중이 바뀌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망한 게 아닌 게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떴다. 1965년에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을 수출한 이후로 한국 건설이 최초로 수출 1조 달러를 썼대. 이미 반도체 차에서 썼어. 또 추가가 된 거야. 조선업은 뭐 요즘 잘 나가고 전 세계인 19%가 삼성폰을 써. 순 대외금융자산이 1조 달러야. 이걸 망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선 과도하다. 선진국은 저성장이 기본이야. 미국 성장률이 3%. 물론 우리는 지금 뭐 1%까지 갈 수 있다 얘기 나오지만 이제 저성장의 시기에 들어온 걸 인정을 하고 가진 거를 어떻게 잘 지킬 건가를 고민을 해야겠지. 망했다는 자조를 해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독일 경제 최근에 역성장했대.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겪었어. 힘들다고 선진국이 아닌 건 아니거든. 위기야. 위기인 것 같아. 우리는 위기에 늘 강했기 때문에 위기여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위기다. 그냥 그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실제로 나도 새마을운동 노래를 틀어놔 가끔 일에 힘 빠질 때. 내가 지난번에 한국은 끝났어라는 영상을 쇼츠로 한번 올렸더니 그렇게 비관적이면 안 된다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 구독자분들이. 구독자 아닌 분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준비를 한 영상이고 어때? 좀 생겼어? 국뽕이? 오케이.